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 농사만 지으면 될 줄 알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시의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살면 마음이 평화로울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 꿈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통장은 자꾸 얇아지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충북 괴산으로 귀농한 62세 이성호 씨는 35년간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금 2억 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살면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첫 해부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몰아쳤습니다. 중고 트랙터 한 대에 1,800만 원, 관리기와 분무기, 각종 농기구까지 합치니 2,5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거기에 비료가, 비닐하우스 자재비, 기름값이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작물은 병충해로 절반 이상 망쳤고 농협에 납품한 수익금은 고작 몇백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씨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농사란 자연과의 싸움이 아니라 비용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노동은 힘들지만 돈은 더 빨리 빠져나갔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전북 고창의 한 귀농 부부에게서도 들려왔습니다. 서울에서 퇴직 후 귀농한 59세 박 부부는 처음엔 소득보다 자급자족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2년 차부터는 생활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도시보다 물가는 싸지만 농사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이동을 새로 짓는데 4천만 원이 들었고 태풍으로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데 또 수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농기계는 해마다 유지보수 비용이 들었고 디젤유가 오를 때마다 한숨이 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골은 돈이 덜 드는 곳이 아니라 돈을 써야 버틸 수 있는 곳이더라. 전문가들은 귀농을 단순한 노후 낭만 프로젝트로 접근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도시 직장인 출신 은퇴자들이 겪는 가장 큰 착각은 시간이 많으니 노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농사는 체력이 아니라 시스템의 영역입니다. 생산성은 결국 장비와 자본이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트랙터나 관리기를 직접 사는 대신 지역 농기계 임대센터를 이용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 귀농인은 벼나 고추처럼 노동집 약적인 작물보다 감자, 콩, 마늘처럼 상대적으로 노동이 적은 품종을 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많은 은퇴자들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심리로 비슷한 작물에 뛰어듭니다. 결국 가격이 폭락하고 수익은 줄어듭니다. 여기에 심리적 고립도 문제입니다. 도시에서는 대화할 동료가 있었지만 시골에서는 정보도 도움도 쉽게 얻기 어렵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 농사 실패는 마음의 상처로 남습니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더 외롭고 더 불안했다. 돈이 아니라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귀농의 어려움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구조를 다시 짜야 하는 문제입니다. 도시에서의 경력, 명함, 네트워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농촌에서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경험자들은 조언합니다. 농사보다 마을을 먼저 배우라. 흙보다 사람을 먼저 만나야 산다. 그렇다고 귀농이 모두 실패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은퇴자들은 작게 천천히 지속적으로 접근해 성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은퇴한 67세 김 씨는 귀농 대신 주말 농장 3년 실험을 먼저 했습니다. 도시에서 출퇴근하며 농사 경험을 쌓고 지출 구조를 계산한 뒤 본격적으로 기촌했습니다. 그 결과 초기 투자비를 70%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은퇴 후 농사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욕심을 줄이자 인생이 편해졌다. 결국 문제는 준비 없이 시작한 확신이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도시의 피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시골에 내려옵니다. 그러나 마음의 쉼표를 찍으려면 먼저 재정의 쉼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농사는 돈이 남는 일이 아니라 돈이 드는 삶의 방식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퇴직 후 농촌으로 내려가려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을 것은 작물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땅이 주는 건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값비쌉니다. 돈이 통장을 비워도 마음이 채워지는 삶을 꿈꾼다면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농사를 지으려는가 아니면 자연 속에서 다시 나를 찾으려는가? 그 대답이 명확할 때 비로소 귀농은 실패가 아닌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 농촌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마지막 꿈의 선택처럼 들린다. 도시의 소음과 경쟁에서 벗어나 흙냄새 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은 마치 자유선언 같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때로는 잔인했다. 자연 속의 평화는 분명 있었지만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생각보다 컸다. 특히 재정적인 부담은 귀농자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겪는 첫 번째 벽이었다. 도시에서 퇴직금과 일부 저축을 들고 내려온 은퇴자들은 농사만 지으며 먹고는 살겠지라는 단순한 믿음으로 출발한다. 하지만 농업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자본이 필요한 산업이라는 점을 간과한다. 농기계 한 대 값은 중형차 한 대와 맞먹고 비료와 종자, 비닐하우스 자재는 매년 값이 오르며 생산물 가격은 해마다 불안정하다. 농사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들여 농사를 배우는 셈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초기 귀농 비용으로 1억 원 안팎을 쓴다. 땅을 빌리거나 사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도 트랙터와 관리기, 파종기, 비료 살포기 같은 기계료가 몇천만 원이다. 여기에 농약, 비료, 인건비, 유류비가 추가되면 매달 적자가 나는 구조가 생긴다. 도시에서는 적어도 정기적인 월급이 있었지만 농촌에서는 수입이 계절에 따라 극단적으로 바뀐다. 봄에는 투자, 여름에는 노동, 가을에는 수확, 그리고 겨울에는 수입이 거의 없는 시간이다. 이런 불규칙한 현금 흐름은 은퇴자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온다.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돈이 줄어드는가라는 의문이 불안으로 바뀌고 불안은 자책으로 변한다. 더 큰 문제는 정보의 격차다. 도시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시장 변화에 대한 정보가 쉽게 들어오지만 농촌에서는 경험이 곧 지식이다. 초보 귀농자는 베테랑 농민들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문제는 그 방식이 대규모 농가나 오랜 경험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000평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의 비료 사용량이나 농약 살포 방식은 소규모 귀농자에게는 맞지 않는다. 하지만 초보자는 그 차이를 모르고 똑같이 투자한다. 결국 생산비가 늘어나고 수익성은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농사를 짓기 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냉정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귀농의 핵심은 얼마를 벌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를 감당할 수 있는가이다. 농업의 세계는 단순히 자연과의 공존이 아니라 철저히 경제의 논리로 돌아간다. 기계는 감가상각이 있고 비료값은 국제 원자재 시장의 영향을 받으며 작물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요동친다. 여기에 날씨라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모든 계획을 흔든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일부 성공한 귀농인들은 농사를 본업으로 두지 않고 체험농장, 온라인 직거래, 가공식품 판매 등으로 수입원을 다변화했다. 한 귀농인은 이렇게 말했다. 농사로 먹고 살기 어렵지만 농사 덕분에 다른 길이 열렸다. 농업은 수익의 끝이 아니라 기회의 시작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그 전략을 세우기 전에 심리적 지침에 먼저 부딪힌다. 익숙한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무의미해진다고 느낀다. 직장에서의 지위는 사라지고 가족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진다. 그런 상황에서 시골의 고립감은 생각보다 크다. 매일 함께 일하던 동료가 없고 고민을 나눌 사람도 없다. 혼자 밭에 서서 잡초를 뽑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돈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소속의 상실감이다. 농촌에서 버티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돈이 없어도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외로움은 버티기 어렵다. 그래서 귀농은 농사 준비가 아니라 관계 준비라는 말이 나온다. 마을 사람들과 신뢰를 쌓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오해나 거절도 경험한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농사는 가능해진다. 함께 일손을 돕고 정보를 나누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텨야 한다. 농업은 공동체의 업이다. 도시의 개인주의적 습관으로는 버틸 수 없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귀농은 결국 시간의 싸움이라는 점이다. 땅은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씨앗을 심고 자라기를 기다리는 시간, 실패를 겪고 다시 배우는 시간, 이웃과 관계를 맺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몇 년의 단위로 흘러간다. 그러나 은퇴자는 이미 시간의 여유를 잃은 세대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압박감 속에서 조급해진다. 그래서 서두르고 더 많은 돈을 쓰고 결과를 기대하다가 실망한다. 진짜 성공한 귀농인은 수익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농사를 짓는가 아니면 의미를 찾기 위해 농사를 짓는가? 전자라면 냉정하게 사업계획서를 써야 하고 후자라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생활비와 체력의 한계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또한 도시의 소비 패턴을 그대로 들고 오면 실패는 시간 문제다. 시골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완전히 재설계해야 하는 영역이다. 그렇다고 귀농이 절망의 여정만은 아니다. 실패를 통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사람들도 많다. 농사는 땅과의 대화이자 자신과의 대화다. 삽을 들고 흙을 뒤집는 행위 속에서 사람들은 묘한 안정감을 느낀다.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만족감이 존재한다. 그것은 생산의 기쁨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이다. 은퇴 후 삶에서 진정한 성공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다. 결국 귀농의 진짜 목적은 농사가 아니다. 자연 속에서 다시 인간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도시에서 잃어버린 시간, 관계, 감정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그 회복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노력만큼 주고 준비한 만큼 돌려준다. 은퇴 후 농촌을 꿈꾸는 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귀농은 낭만이 아니라 현실의 연장선에 있다. 기계값과 비료값이 통장을 비우더라도 그것이 인생을 비우는 일은 아니다. 준비 없이 뛰어드는 귀농은 실패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살아가는 기초는 또 하나의 자립이다. 농사는 돈보다 마음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이 말로 글을 맺고 싶다. 귀농의 진짜 수확은 돈이 아니라 자신이다. 흙을 만지며 얻는 건 작물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온도다. 통장은 비워져도 마음이 채워진다면 그 삶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 자연은 언제나 답을 알고 있다. 다만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